사람 인연은 알다가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저의 지난 날들을 회상해보니 진짜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지레 짐작하며 살아왔는데 사람 볼 줄 모르던 저는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겪은 이야기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에 결혼해서 첫째로 딸과 둘째를 아들을 낳았어요. 25년 동안 살았고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하면서 남편에게 바로 이혼장을 디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장난? 지금 내 얼굴을 봐. 장난하는 거로 보여? 이게?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갑자기 이혼하자는 이유가 뭐냐고?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까먹은 건지 아니면 기억에서 삭제했는지 매우 궁금한 눈으로 묻더군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했습니다. 당신이 살면서 바람을 몇 번이나 피웠는지 세어봤어? 정확하게 7번이야. 그 여자들이랑 불륜을 저지를 때 난 이를 악물고 참았어. 왠 줄 알아? 우리 애들이 어렸으니까. 지영이랑 진호가 초등학생 때 내가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애들이 내 다리에 매달리면서 부탁하더라. 엄마 아빠 헤어지지 말라고. 나 바보처럼 참은 거 아니야. 내 자식들이 상처받을까 봐 참은 거야.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혀를 끌며 대답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 늙어서 이혼이 웬 말이야? 나 아직 젊어. 100세 시대인데 지금 내 나이면 아직 한참 더 인생을 살아야 해. 당신은 바람뿐만 아니라 내 속을 많이 뒤집었어. 나 몰래 시댁에 큰돈 해줬던 거, 술 먹고 나한테 손 찍어만 거 셀 수 없이 많아. 이제 당신과 사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 끝낼 거야. 이미 결정했으니까 도장을 찍든지 싫으면 이혼소장을 받든지 해. 아 여보, 다 지난 일이잖아. 나 변했잖아. 당신한테 잘하면서 살고 있잖아. 아니, 착각하지 마. 한 번도 당신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애들한테 좋은 아빠일지 몰라도 나한텐 좋은 남편인 적 없었어. 아니 진짜 왜 이래? 과거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한텐 실수일지 몰라도 나한텐 끔찍한 사건들이야. 애들 독립했으니까 나도 독립할 거야. 빨리 결정해. 합의 이혼할지 법정으로 갈지. 남편은 제 결정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집을 나와서 이혼소장을 냈습니다. 그이는 혼자 버티면 이혼을 안 할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제 변호사와 판사님은 제 편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받게 됐고 남편과 이혼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제 아이들은 이혼한 게 좀 충격이긴 하지만 제가 과거에 힘들어했던 걸 털어놨더니 잘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많은 위자료를 받고 독립하게 되었는데 결혼 생활 중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어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이 뭔지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학원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중에서 관심이 가는 제빵 학원을 다니기로 했어요. 빵을 좋아하기도 하고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와 나중에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제빵 학원에 등록했답니다. 원생 5명씩 수업을 받게 됐는데 저 빼고 다들 나이가 젊더라고요. 그래도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면서 같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젊은 강사님이 한 달 동안 가르쳤는데 이후 다른 강사님이 오시면서 저의 학습 능력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제 또래의 여자가 강사로 와서 반가웠고 자세히 보니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사님, 저 혹시 모르시겠어요? 누구시더라? 낯이 익는데. 고향이 청주 아니세요? 맞아요. 아, 고향 사람이구나. 혹시 청산여고? 네, 맞아요. 저 언니 후배예요. 옆집 살던 한 학년 동생이요. 제가 알아보자 강사님도 저를 기억하더군요. 어머나, 옆집 후배였구나. 아유, 고향 사람을 여기서 다 만나다니 정말 반가워요. 네, 저도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언니. 빵 기술 배우려고 왔구나. 베이커리 가게 내려고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일단은 취미로 시작했어요. 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나도 편하게 할게요. 그럴까? 그래, 뭐 내가 일하면서 고향 사람 만난 건 처음이라 너무 반갑다. 어제 꿈자리가 좋더니 우리 후배 만나려고 그런 건가 봐. 저도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 계속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 언니 만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 언니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묻길래 남편과 이혼한 게 좋은 일이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언니도 놀라며 말했어요. 나도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아직 이혼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곧 자유의 몸이 돼. 언니도 결혼 생활이 그닥 좋지 않았나 봐. 뭐 깊은 사정은 묻지 않을게. 그래도 축하할 일 맞지? 이혼 소송 잘해서 위자료 많이 받고 이혼하길 바래. 고맙다. 내가 수십 년 참아가며 억지로 살았는데 이제야 용기를 내게 됐어. 넌 이혼하니까 어때? 좋아? 내 전 남편이 하도 못된 놈이라 그런지 지금 삶에 엄청 만족해.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웃음부터 나와. 그렇게 공통점, 동질감이 생겨서 언니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는데 통하는 것도 많았고 성격까지 비슷했어요. 언니는 이혼하고 바로 좋은 남자를 만날 거라고 했고 저에게도 빨리 다른 남자를 만나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명자야, 너 남자 빨리 만나. 애인 있어야 젊게 사는 거야. 전 남편한테 시달린 생각하니까 이 남자라는 동물은 아예 기피하고 싶어. 남자가 다 전 남편 같겠니? 좋은 남자 널리고 널렸어. 남자 만날 기회도 없는걸? 그러니까 움직여야지. 동호회 같은 거 많이 가입하고 모임 자리 빠지지 말고 나가. 아니면 아예 내가 소개를 해줄까? 아니야, 괜찮아. 아직까지는 혼자 지내는 게 좋아. 당분간 이렇게 혼자 자유를 만끽하며 지내고 싶어. 언니는 하루빨리 이혼해서 남자를 바꿔가면서 연애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2달 동안 언니의 제빵 강의를 받으며 꽤 먹을 만한 빵을 만들게 됐어요. 팔아도 될 정도로 맛이 좋아서 나중에 수료하고 나서 알바로 일도 해보기로 했답니다. 돌싱이 된 지 4개월 뒤에 제 지인이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저와 같은 돌싱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 한번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지인이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줬는데 남자 쪽에서 꼭 만나고 싶다며 계속해서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무조건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명자야, 무조건 만나봐. 너한테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얼굴만 보라는 거잖아. 마음에 안 들면 걷어차면 그만이야. 내가 전 남편 말고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많이 떨리네. 그래도 내 사진 보고 좋다고 하니까 만나보는 게 좋겠지? 그래, 명자야, 무조건 만나. 그래서 결국엔 마음을 돌려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남자는 멀끔하고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게다가 성공한 사업가의 재력도 있다고 하니 호감이 상승했습니다. 명자씨, 제가 명자씨 사진 본 순간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인상이 선하시고 미소가 빛나는 게 제가 상상해온 이상형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 예쁘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재식 씨도 멋지세요. 오늘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정말요? 하하, 다행이네요. 절 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저기 우리 여기서 커피 마실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제가 사겠습니다. 네,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처음 만난 재식 씨와 좋은 시간을 보냈고 다음날 또 만나기로 했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내내 빠지지 않고 만나 데이트를 했고 마음이 더 가까워져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이런 남자가 저에게 오니 환상적이기도 했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가 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은 한 달 동안 청춘 같은 연애를 하면서 사랑의 싹을 예쁘게 틔웠습니다. 연애하는 제가 예뻐졌다며 고향 언니가 칭찬을 쏟아냈어요. 명자야, 너 처음 제빵학원에서 봤을 때랑 얼굴이 많이 다르다? 역시 사람은 연애를 해야 해. 그 정도로 티가 많이 나? 그래, 너 지금 엄청 예뻐.
아유, 이거 참 쑥스럽네. 기집애. 어떤 남자인지 언제 보여줄 거야? 나한테 끝까지 안 보여줄 건 아니지?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보여줘? 빨리 보여줘야 내가 어떤 남자인지 채점을 해주지. 더 깊어지기 전에 한번 보여줘. 언니가 하도 애인을 보여달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에 한우집에서 애인과 고향 언니 그리고 저까지 셋이 한자리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언니와 애인이 얼굴을 보자마자 크게 놀라더니 씩씩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 진짜 어이가 없네. 명자야, 네가 만난다는 남자가 이놈이야? 왜 그래 언니? 아는 사람이야? 지금 나랑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야. 이 자식 아직 도일씨가 아니야. 뭐? 언니 남편이라고? 채식씨 진짜예요? 언니 남편이에요? A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아직 이혼 소송 중이에요. 재판을 앞두고 있고 별거 진 1년째입니다. 이미 남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명자씨. 어떻게 유부남이 날 만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어떻게 고향 언니의 남편이라니. 끔찍해. 아니에요, 명자씨. 저 여자랑 저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1년 동안 따로 살았고 이혼 재판만 하면 끝이에요. 이미 헤어진 사이라 우리 둘이 만나도 상관없다고요. 아니요.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도 거슬리고 언니의 남편이라는 것에 큰 충격이에요. 더는 채식씨 만날 수 없어요. 정말 기막힌 악연이더군요. 고향 언니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제 애인이라뇨. 정말 거지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채식씨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언니한테 사과했어요. 저도 몰랐던 일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죠. 언니 미안해. 난 저 남자가 언니가 이혼하려는 남편이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 아니야, 네 잘못이 뭐가 있겠냐. 그리고 나랑은 끝난 사이 맞아. 저놈이 누굴 만나도 상관없긴 해. 근데 명자, 네가 저런 형편없는 놈을 만났다고 하니 소름 끼친다. 명자야, 저놈 다신 안 만날 거지? 응, 당연하지. 다 알게 된 이상 어떻게 만나겠어. 바로 정리했어, 언니. 재식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나왔으니 다시는 연락이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재식씨가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거절했고 다시는 얼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절 보겠다고 제빵학원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명자씨, 명자씨! 이봐요, 채식씨. 언니가 보면 날 뭐라 생각하겠어요? 여긴 왜 찾아왔어요? 명자씨, 전처가 뭐라고 그러든 믿지 말아요. 나 나쁜 놈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이혼하려는 이유는 전처가 재산 뜯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이유예요. 재산 분할받아서 혼자 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요. 채식씨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 헤어지려고 하는 거겠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난 부끄러운 짓도 한 적 없고 전처한테 상처를 준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상처를 받았다고요. 무슨 상처를 받으셨는데요?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전처가 잘못한 게 있어도 누구에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튼 난 나쁜 놈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언니와 살던 사람이니 인연으로 두지 않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거절했음에도 끈질기게 쫓아다니더군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제발 만나달라며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계속 매달렸습니다. 하루는 언니가 재식씨가 저에게 사정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아이씨고 아주 이팔 청춘이네. 저놈의 인간. 명자, 네가 그렇게 좋대디? 언니, 제가 계속 싫다고 하는데 계속 저래. 명자, 네가 끼부려서 그런 거겠지? 너 잘 흘리는 스타일이잖아. 뭐? 언니 지금 뭐라 그랬어? 끼를 부려? 잘 흘려? 내가? 눈이 쪽째진 게 남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관상인데다 은근히 밝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언니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더러 가벼운 여자라서 재식씨가 들러붙는 거라고 흉을 보더라고요. 그 말에 크게 실망했고 언니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제빵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언니든 재식씨든 제 인생에 만나면 안 될 사람이라 생각하고 다시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재식씨는 여전히 절 포기하지 못했답니다. 명자씨, 나랑 연애한 한두 달의 시간 동안 실망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만 제 전처가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의 말을 믿지 마시고 명자 씨가 저를 어떻게 봐줬는지 생각해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들은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겪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말 하려고 온 겁니다. 생각해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신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연락 없으면 포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와서 진심을 전하고 떠나더라고요. 채식 씨가 남긴 말이 강렬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를 배제하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올려 봤더니 좋은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또 언니가 저에게 산티나는 여자라는 식으로 말한 것을 듣고 나서 어쩌면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게 모두 언니의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결정했어요.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기로요. 언니는 손절했으니 채식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단 이혼 재판이 끝나고 완전히 싱글이 되면 보기로 했답니다. 두어 달 뒤에 완벽히 이혼한 채식 씨가 절 찾아왔고 저희 둘은 연인 사이로 다시 잘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다툴 만한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채식 씨는 배려심도 꽉 차 있고 저를 진짜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저와 그이가 잘 돼가는 걸 알게 된 고향 언니는 한번 절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 왔다고 해서 억지로 나가봤는데 하는 말이 채식 씨에 대한 욕과 헤어지라는 소리를 했답니다. 명자야, 그 인간 바람기도 많고 여성 편력이 심해. 넌 그 인간이 즐기는 여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몰래 만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언니, 채식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만나봐서 아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고 여자는 나밖에 없어. 뭐?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웃긴다. 둘이 밤일이 잘 맞아서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거니? 남자 밝히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딱 맞아떨어지네. 언니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린 순수하게 만나고 있다고. 순수 같은 소리 하네. 난 널 생각해서 대화하려고 왔는데 아주 그냥 그놈한테 홀려버렸네. 이 정신 차려 기집애야. 너 신세 또 조지기 싫으면 그놈 정리해라. 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보기엔 채식 씨가 문제가 아니라 언니한테 문제가 있어.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너 혼나볼래? 할 말 다 한 모양인데 조용히 가. 앞으로 언니 상대 안 할 테니까 찾아오지 말고. 언니가 뒤에서 욕사발을 퍼붓는데 무시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연애는 계속됐고 새로운 제빵 학원을 등록해서 다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4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자격증을 취득했고 제과점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느 평일에 언니한테 문자가 왔길래 봤더니 끔찍한 이야기라더군요. 언니가 암에 걸렸고 시한부 인생이라며 병원에 한번 와달라는 부탁의 문자였습니다. 사이가 틀어지긴 했지만 시한부라는 소리를 들으니 안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진짜로 시한부더군요. 언니, 진짜 말기암이야? 너 왔니? 위암인데 말기라네. 전이가 돼서 얼마나 살지 모른대. 저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절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채식 씨와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그 인간 말이야. 그만 헤어져주면 안 되겠니? 또 그 소리야? 도대체 그렇게 채식 씨가 미운 이유가 뭐야? 밉다니 누가? 우아하고 고상한 나 정도 되는 여자가 만나는 거면 축하해주겠는데 넌 아니잖아. 남주기 아깝다고 그래야 하나? 아무튼 네가 내 전남편이랑 사귄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 뭐? 고상하고 우아한 여자한테 전남편을 주기가 아깝다고? 언니, 시한부라면서 그딴 소리를 해? 죽기 전에 할 말은 해야겠으니까 당장 내 전남편이랑 헤어져. 난 그 인간이 행복해하는 꼴도 보기 싫고 네가 그 상대라는 것도 아주 역겨워. 암 걸리더니 언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봐. 뭐라 위로는 못 해주겠다. 치료 잘 받고 쉬어. 야, 대답하고 가! 그냥 가지 말고! 내 전남편이랑 헤어지겠다고 말하라고! 고향 언니를 만난 것이 끔찍한 악연이라는 걸 깨닫고 병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뒤로 얼마 뒤에 채식 씨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다며 저와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재식 씨에겐 고등학생 딸이 있었는데 시한부 엄마를 두고 재혼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재혼은 나중에 말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뒤에 시한부인 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차마 장례식장으로 찾아가진 못하겠더라고요. 저와 끔찍한 사이가 되었으니 어떻게 명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1년 동안 재식 씨와의 만남은 계속됐고 다시 프로포즈를 받아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씨 딸이 반대를 하긴 했지만 그이가 잘 설득해서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새 남편과 새 딸과 셋이 살게 되었네요. 새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같이 지내는 거라 크게 부담은 되지 않았습니다. 빵집 알바는 그만두고 남편 집에서 살림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이 집에 출퇴근하던 가정부가 있었는데 제가 살림을 도맡아 하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게 했어요. 가정부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편하게 사모님으로 지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새 딸과 잘 지내보려고 말도 많이 걸어보고 친해지려고 노력해봤는데 저를 많이 싫어하더군요. 은서야, 새엄마랑 빵 만들러 갈래? 제빵학원에 같이 가서 기분 전환하지 않을래? 헐, 새엄마라고요? 이봐요 아줌마, 우리 아빠랑 재혼했다고 나한테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새엄마라고 했잖아. 그것도 싫어요. 아줌마 괜히 오버하지 마세요. 늘 말만 걸면 날이 선채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을 헤어지게 하려고 이간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딸이 남편에게 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 아빠 돈 보고 결혼한 것 같아. 맨날 쇼핑 다니고 놀러만 다녀. 남편은 저를 잘 대변하더군요. 은서야, 쇼핑은 새엄마 돈으로 하는 거야. 아빠는 새엄마한테 생활비만 좀 주는 게 전부란다. 우이씨,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저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숨 쉬고 사는 것도 싫다고. 그냥 헤어져. 쫓아내란 말이야. 아빠랑 약속하지 않았니? 새엄마랑 잘 지내기로 했잖아. 좋은 분이니까 험담하지 말고 친해지려고 노력해봐. 싫어. 저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사는 거 진짜로 싫단 말이야. 고등학교 2학년인 새 딸은 고향 언니처럼 저를 엄청 싫어하더군요. 언니에 대한 의리로 그러는 건지 남편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저를 밀어내려고 틈만 나면 이간질을 하더군요. 하루는 새 딸 방에 있던 비싼 목걸이가 없어졌는데 그걸 훔쳐간 게 저라면서 난리를 쳤어요. 아줌마가 내 목걸이 훔쳐갔죠? 아빠, 저 아줌마가 도둑질했어. 황당한 전 가만히 있었고 남편이 대변했습니다. 은서야, 그만 좀 해라. 억지 부릴 게 없어서 이젠 네 새엄마를 도둑으로 모는 거냐? 유치하게 굴지 말고 마음을 좀 예쁘게 먹어라. 아빠는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도둑질한 저 아줌마를 감싸주는 거야? 어허, 끝까지 버릇없이 구네. 너 모함하는 거 정말 못된 짓이야. 네 새엄마가 도둑질할 일은 절대 없으니까 다시 가서 방에서 찾아봐. 뻔한 거짓말이라 남편은 확인도 안 하고 딸을 혼냈습니다. 질질 짜면서 방에 들어간 딸아이는 밥도 굶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은서야, 아줌마가 밥 가지고 왔어. 그 문 앞에 둘 테니까 가져가서 먹어. 싫어. 아줌마가 하는 음식 맛도 없고 역겨워. 내 방문 앞에 냄새 풍기지 말고 치워. 그래, 그 식탁에 둘 테니까 배고프면 나와서 먹어라. 딸아이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것을 제외하고 집에서는 제가 하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그냥 뒀지만 계속 굶으니 가만둘 수 없어 설득하려고 딸의 방에 가서 대화를 나눴답니다. 은서야, 새엄마랑 그렇게 잘 지내는 게 어렵니? 그럼 밥이라도 잘 먹어. 다른 거 안 바를 테니까 밥이라도 먹어. 아빠가 걱정 안 하게. 아빠가 내 걱정하긴 해?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또 말을 그렇게 하네. 은서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아빠는 새엄마랑 계속 같이 살 거다. 아빠 이해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하니? 제발 그만 좀 하고 조용히 잘 지내보자. 부탁이야. 싫어. 잘 지내고 싶지 않거든? 저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나가는 게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이야. 나 수능 망치고 대학 못 가는 꼴 보기 싫으면 저 아줌마 내쫓아.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 아빠는 새엄마랑 이 집에서 평생 살 거야. 그러자 딸은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싫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이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니 특단의 조치로 다시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주방에서 나왔고 남는 시간엔 딸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왔어요. 제빵 알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만 딸과 잠깐 부딪혔는데 그래도 제 꼴을 보기 싫었는지 짜증과 화를 많이 냈답니다. 아줌마, 나 밥 다 먹고 나서 따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 너 먼저 먹어. 난 네 아빠 오시면 같이 먹을게. 아니, 우리 아빠랑도 먹지 마세요. 그냥 혼자 먹어요. 은서야,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변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아줌마가 우리 아빠랑 헤어지고 이 집에서 나가면 돼요. 저는 딸의 막말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가정부 이모는 그런 저를 안타깝게 보더군요. 사모님, 힘드시겠지만 은서가 아직 어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저도 아는데 매일 은서의 투정을 듣는 게 힘드네요. 이모님, 은서 원래 성격은 어땠어요? 밝고 쾌활한데 사랑을 많이 갈구하는 아이였어요. 전에도 짜증이 있긴 했어요. 근데 새 사모님이 오신 뒤로 많이 심해졌더라고요. 제가 전생에 죄를 지었거나 지금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나 봐요. 제 오늘 괜히 해서 멀쩡한 고등학생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걱정이에요. 사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내후년이면 20살이고 독립할 테니까요. 성인이 되기 전에 마음이 많이 망가져서 대학에 떨어지거나 꿈을 포기하면 어쩌죠? 전 요즘 여러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은서 말대로 남편이랑 헤어지고 나가야 하나 고민도 됩니다. 제가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모님.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고 여기고 잘 지내길 바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에도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이듬해 딸이 수험생이 되자 많이 예민해졌는데 그 화를 모두 저에게 풀었답니다. 아줌마, 공부하는데 아줌마 얼굴 보니까 바로 리듬이 깨지잖아요. 방에서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아줌마가 눈치가 없었네. 미안한 줄 알면 좀 나가요. 언제까지 저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 거예요? 응? 은서야, 조용히 있을 테니까 어서 방에 들어가 공부해. 됐거든요? 리듬 다 깨져서 독서실 가야겠어요. 아씨, 독서실 가도 시끄러운 애들 많은데 엄청 짜증나네. 딸이 그렇게 화를 낼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하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을 수백 번 듣다 보면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조금도 사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능 시험 전 모의고사를 망쳤다며 들어온 딸에는 책가방을 집어던지며 또 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줌마 때문에 시험 망쳤어요. 은서야, 오늘 모의고사 본다더니 결과가 안 좋았니? 가채점 해봤는데 명문대학은커녕 지방대도 가기 어려운 점수 받았다고요. 이게 다 아줌마 때문이에요. 나 원래 반에서 1등하는 실력인데 아줌마가 오고 나서 심리적으로 불편해서 이 모양 됐다고요. 아줌마 나가세요. 내 인생에서 좀 꺼져달라고요. 제 기분도 좋지 않지만 딸이 저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괜히 인생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크게 들어서 남편에게 나가겠다고 일렀습니다. 여보, 우리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으니까 내가 몸만 나가면 되지.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 여보, 조금만 버티면 은서 20살이야. 독립할 나이라고. 당신이나 나나 생각이 너무 짧았어. 은서 수능 망치고 인생 망치면 어떡해? 나 때문에 은서 신생 망치는 거 보고 싶어? 20살 되면 끝이야? 아이, 공부 못하는 게 왜 당신 탓이야? 그건 괜한 핑계라고. 은서 원래 공부 잘하지도 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나로 인해서 은서가 더 망가지는 걸 볼 수 없겠어. 나 그만할래. 나도 지쳤고 힘들어. 여보, 당신 진심이야? 내가 은서랑 잘 말해볼게. 앞으로는 당신한테 제대로 예의 갖추고 말하라고 이야기해볼게. 여보, 은서 어린애야. 은서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기 친엄마가 시한부일 때 당신과 나는 계속 만나고 있었어. 그리고 1년 뒤에 재혼했고
날 곱게 볼 수가 없는데 충분한 이유가 돼. 그리고 나도 많이 힘들어. 우리 그만하자. 여기까지가 우리 인연인가 봐. 안 돼.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당신과 재혼한 거라고. 나보다 당신 딸을 먼저 생각해. 그게 옳은 일이야. 우리 진짜 헤어지자. 남편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으며 헤어지지 말자고 했지만 전 굳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짐을 싸놓고 이별 통보를 했답니다. 집에서 나가는 날 마지막으로 은서에게 인사를 하려고 방문을 놓고 했습니다. 은서야, 공부하니? 아줌마 나갈게. 그동안 같이 지내줘서 고마웠다. 잘 지내고 남은 기간 공부 잘해서 꼭 대학 가. 다른 대답이 없었어요. 짐을 싸서 제가 일하는 빵집의 2층에 작은 방을 제 터로 마련했습니다. 당분간 거기서 지내고 아파트를 마련해서 이사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남편과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은서야. 여기 두 사람이 웬일이야? 은서, 너는 공부하고 있어야지. 아줌마한테 뭐하러 왔어? 그러자 남편이 은서를 보고 말했어요. 은서야, 새엄마한테 할 말 있다고 했잖아. 얼른 말씀드려. 아니, 새엄마. 어? 새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예의 없게 군 거 용서해 주세요. 은서야, 갑자기 왜 그래? 아빠한테 혼났구나. 채식 씨, 왜 애를 혼내서 억지로 사과하게 해? 우리 끝난 사이라고 했잖아. 여보, 난 못 끝내. 당신이랑 끝까지 갈 거야. 오늘은 혼인신고서도 가져왔어. 우리 은서가 보는 앞에서 도장 찍고 혼인신고하자. 진짜 왜 이래? 당신 욕심만 생각하지 말고 은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일을 벌여. 어서 은서 데리고 돌아가. 저는 딸만 생각하고 절대로 안 된다며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고개를 숙인 채 훌쩍이며 말했어요. 새엄마, 죄송해요. 제발 우리 아빠랑 혼인신고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은서야, 네 아빠가 시킨 거면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말하고 돌아가. 괜히 나 때문에 네가 힘든 시간 보내는 거 싫어. 아니에요. 아빠한테 혼나긴 했지만 새엄마한테 진짜 많은 잘못을 한 걸 깨달았어요. 새엄마 같이 가요. 부탁드릴게요. 남편은 저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는데 빵집에 찾아가자고 먼저 말한 게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나왔더니 많은 걸 느꼈는지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었답니다. 딸이 울면서 돌아오라고 하니 마음이 약해져서 방에 짐을 싸서 다시 남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모르니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가정부 이모가 반겨줬고 식사를 차렸는데 딸이 저와 같이 밥을 먹더군요. 아무런 짜증을 내지 않고 식사를 하더니 공부를 조용히 했답니다. 남편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더니 자긴 크게 혼내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난 은서한테 별소리 안 했어. 아직 어린애니까 큰소리 쳐서 뭐 하겠어. 당신이 나가고 나서 내가 우울해 보였는지 당신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 자기가 잘못한 게 많았냐고 물으면서 말이야. 정말? 은서가 먼저 내 이야기를 꺼냈다고? 은서가 사과해줘서 고맙긴 한데 다시 들어와서 사는 게 맞나 싶어. 들어와 사는 게 맞지.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여전히 날 사랑하잖아. 이젠 딸이 정신 차리고 막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지난번처럼 속 끓일 일 없을 거야. 아유, 참. 은서가 어떤 마음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일단 지내보자. 혼인신고는 당장 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은서가 또 막말하고 대들까봐? 그래, 뭐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도 당신 붙잡을 수 없어.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계속 내 딸을 봐달라고 하겠어. 그렇게 잠시 같이 지내보기로 하고 은서와 지내는데 굉장히 착하게 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서 쿠키를 구웠다며 저에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새엄마, 이거요. 제가 만들었어요. 어? 이거 나 주는 거야? 네, 새엄마. 그래, 고마워. 갑자기 돌변한 딸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선물을 받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난 일은 잊고 현재의 앞날만 기대하며 살기로 하고 훌훌 마음을 털어냈습니다. 딸과 조금씩 친해지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정부가 절 불러서 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이거 돌아가신 사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것 같아요. 봉투에 은서라고 쓰여 있는 걸 보니까 은서에 대한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봉투가 색이 많이 바랬네요. 이젠 새 사모님이 은서 어머니니까 받으세요. 제가요? 그래도 되려나요?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아마 돌아가신 사모님이 지금 사모님께 전해드리라고 제가 이걸 발견하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받을게요.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죠. 가정부가 보는 앞에서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종이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저와 가정부는 그 내용을 보고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이걸 남편이 알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 얼른 감췄어요. 그런데 그때 딸이 저희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엄마, 이모, 거기서 뭐 하세요? 저 배고픈데 간식 좀... 가정부가 애써 침착한 척하며 주방으로 나갔고 전 여전히 등 뒤로 은서와 관련된 서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새엄마, 뒤에 감춘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뭔데 그래요? 같이 좀 봐요. 아니야, 넌 보면 안 되는 거야. 아무래도 이상한데. 혹시 우리 아빠가 무슨 사고라도 쳤어요? 뭔지 빨리 보여주세요. 딸은 힘을 써서 등 뒤에 있는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그걸 본 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내가 이걸 꺼내보는 게 아니었는데. 새엄마도 이젠 아셨네요. 제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 여기 친자 검사지에 아빠랑 나랑 남남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셨죠? 이게 아마 잘못 나온 걸 거야. 그런 거야. 분명히 잘못 나온 것일 거야. 아니에요. 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바람 피워서 날 임신했다는 걸요. 제가 발견한 건 남편과 딸의 친자 검사지였고 딸은 자기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딸은 자기가 아는 걸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친엄마가 5년 전쯤에 어떤 아저씨를 만나는 걸 봤어요. 그 아저씨한테 돈을 건네는 걸 보고 경악했는데 대화하는 걸 듣고 더 놀랐어요.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제 친부고 엄마랑 바람났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충격에 한동안 친엄마한테 엄청 짜증을 부렸어요. 세상에, 네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돈까지 주면서 입막음을 한 거라고? 넌 그걸 다 들었고? 진짜 상처를 심하게 받았겠구나. 은서야, 네 잘못 아니야. 이건 어른들 잘못이야. 저도 알아요. 제가 새엄마한테 막대한 이유가 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친딸이 아니니까 새엄마랑 둘이 깊어지면 저는 버려질 것 같았어요. 20살 돼서 독립하면 날 딸 취급도 안 할 거라는 망상을 했어요. 그래서 새엄마한테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딸의 진심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은서야, 그럼 이걸 네 아빠가 아시니? 저도 모르겠어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근데 모른다고 해도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 저를 버리실 것 같았어요. 새엄마, 저 아빠랑 헤어지기 싫어요.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 상상도 안 해봤어요. 제가 말 잘 들을 테니까 새엄마가 저를 지켜주세요. 널 왜 버리니? 누가 감히 널 버린다는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어. 걱정하지 마. 딸은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애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전자 검사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딸에겐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고 했고 절대로 발설하지 말자고 했어요. 가정부한테도 확실하게 비밀로 하자고 부탁했습니다. 딸은 그날 이후로 제 눈치를 보면서 지냈어요. 자기가 실수한 게 있는지 항상 물어봤고 자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린 것이 참 가엾고 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밀로 붙이기로 했지만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그 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답니다. 여보,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왜 내 얼굴을 안 봐? 그런 거 없는데? 아니야, 뭔가 있어. 당신
은서랑 싸웠지? 은서랑? 아니, 절대로 그런 일 없어. 그럼 뭐야? 그렇게 노골적으로 눈을 피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누가 피했다고 그래? 난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어. 생사람 잡지 마. 혹시라도 남편이 알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비밀로 하면 남편을 농락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답니다. 제가 비밀로 하자고 해놓고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비밀을 유지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어색하게나마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어요. 그이는 무슨 일인지 더는 묻지 않아서 심장이 조이진 않았답니다. 딸은 수능 시험을 잘 치렀고 괜찮은 대학에 갈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고 남편은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스키장에 가서 스키도 타고 펜션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자고 했답니다. 딸과 셋이 떠났는데 스키를 처음 타는 저는 한두 번 타고 무서워서 더는 타지 못하고 밑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반면 딸과 남편은 프로급 실력을 뽐내면서 스키장에서 내 집처럼 놀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졌고 급속도로 내려오는 다른 사람의 스키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어요. 피가 철철 나는 바람에 바로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답니다. 뇌출혈이 있어 바로 수술을 한다고 사인을 받고 딸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괜히 여행 오자고 했나봐. 나 때문에 은서가 사고를 당한 거야.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을 거래. 심각한 수준 아니라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딸은 짧은 수술을 받고 나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가 딸의 병상에 이름과 혈액형을 적었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은 A형인데 난 O형이야. 응? 그럼 당신 전 부인이 A형이야? 아니, 나랑 같은 O형이야. 딸이 태어나고 혹시나 하고 병원에 물어봤더니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간호사가 뭘 잘못 알았겠지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내 딸이 아니라고 나왔어. 처음엔 충격이 커서 당장 이혼해서 처자식을 버리려고 했는데 딸이 날 보고 미소를 짓는데 누가 뭐래도 내 딸 같더라고. 그 순수한 천사를 내 손으로 어떻게 버리겠어. 은서는 내 친딸이 아니야. 가슴으로 낳은 딸이야. 뭐야? 당신 그럼 다 알고 있던 거야? 제가 놀라자 남편이 저에게 되묻더군요.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아는 눈치야? 그건... 저는 사실대로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전 아내가 부녀간의 유전자 검사지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걸 얼마 전에 봤다고 말했죠. 내 전 아내가 그걸 보관하고 있었다고? 참 웃기는 여자네. 진작 없애버리지 왜 그걸 보관한 거야? 우리 딸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여보, 이미 은서도 알고 있어. 5년 전에 당신 전 아내가 친부한테 돈 주면서 입마금하는 걸 봤대.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은서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뿐만 아니야. 은서는 자기가 버림당할까봐 당신과 내가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나한테 모질게 군 거래.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면 훗날 당신이 은서를 버릴 것 같다면서 말이야. 뭐가 어째? 은서가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회복하고 깨어난 딸에게 갔습니다. 남편은 은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서야, 이 아빠가 널 버릴 일은 없다.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어? 새엄마가 말한 거야? 아니, 아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네 엄마가 속인 건 괘씸하지만 널 품에 안았을 때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 여기고 키운 거야. 은서야, 넌 내 딸이야. 누가 뭐라고 하든 유전자 검사가 아니라고 하든 무조건 내 딸이야. 네 엄마가 한 짓을 눈으로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들었어. 또 새엄마한테 일부러 모질게 굴었다는 것도. 은서야, 아빠는 은서 아빠야.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 알겠니?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아빠가 진실을 알면 날 버릴 거라 생각했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니까 버림당할 거라 생각했어. 근데 처음부터 알고 날 받아줬다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녀석아, 네가 태어난 건 나에게 축복이었어. 어른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넌 아무런 잘못이 없어. 넌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라고. 알겠니? 딸은 울면서 계속 감사하다고 했고 남편은 누워있는 딸을 향해 몸을 숙이고 살포시 안고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몇 주 뒤에 퇴원한 딸은 건강을 되찾았고 수능 점수에 맞는 대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운이 좋게 명문대학에 합격했답니다. 은서야, 수고 많았어. 축하해. 엄마 고마워요. 엄마? 방금 새엄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한 거야? 네, 엄마. 이젠 엄마처럼 많이 친하잖아요. 엄마, 나 때문에 속 많이 썩었을 텐데 계속 옆에 있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가 감동이네. 엄마, 저 엄마 아들이랑 딸 보고 싶어요. 나한테는 오빠랑 언니가 되는 거죠? 내 자식들? 정말 보고 싶어? 그럼요. 가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빨리 초대해서 같이 놀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은서가 하는 부탁이니 당연히 들어줘야지. 좋아. 딸은 저와 모녀 사이가 된 것은 물론이고 제 친딸과 친아들과도 남매 사이가 되어 연락도 하고 가끔 만나서 놀기도 한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은서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고요. 아참, 그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남편의 아내가 되었고 은서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제 음식을 아주 잘 먹지만 가정부는 내보내지 않았어요. 저만 생각해서 그분의 생기를 막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큰일을 겪어서 그런지 생각이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새 남편이 악인이고 고향 언니가 선인인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딸 은서도 무지막지한 악인인 줄 알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매우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오래 겪어보고 나서야 알 수 있다고 하나 봅니다. 저희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처음과는 비교도 안 되게 행복해요. 그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는데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이것저것 많이 퍼주다가 전 재산을 다 퍼주고 나서 토사구팽당했다네요. 그래서 지금은 월세방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답니다. 제 친자식들도 전 남편을 찾아가지 않고 있답니다. 이렇게 제 인생 이야기를 써봤는데 기분이 참 묘하네요. 제가 제 이야기를 쓰는데 많이 떨렸답니다. 여러분도 손에 땀을 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